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사람 얼굴을 하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그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을 보면서 정말 세상에 악마가 따로 없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자식이 불길 속에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인간들이었죠. 그랬던 자들이 그 가여운 어린 것 앞으로 성금이 모였다니까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사방에서 달려들더라고요. 입가에 시꺼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말이죠. 내 피를 나눈 자식의 일이니까 내가 키우겠다. 내가 이 아이의 엄연한 법적 부모가 친족이다. 참,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평생 따뜻한 밥 한 끼 안 사주고 해주지도 못하고 추운 겨울날 전기가 끊겨 벌벌 떨 때는 전화 한 통 안 받으며 남보다도 못하게 아는 척도 안 하던 인간들이 어디서 억소리 나는 돈 냄새를 맡고는 떼거지로 몰려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제 가슴이 천불이 나다 못해 아주 까만 재가 되어버리는 줄 알았답니다. 돈 앞에서는 천륜이고 양심이고 다 내팽개치는 게 인간이라지만 어떻게 은혜는커녕 눈물 가득한 아이의 목숨값에 손을 대려 하는지. 제가 오늘 털어놓을 이야기는요. 제 가슴에 평생 지우지 못할 피눈물로 박힌 제 아픈 손가락 하은이와 그 가여운 자식 건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들으시기 전에 손수건 한 장 꼭 준비하시고 들어보세요.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이 기가 막힌 사연을 말이죠. 제가 하은이를 처음 만난 건 3년 전 봄날이었어요. 우리 시장 골목 모퉁이에 있는 아주 다 쓰러져가는 낡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다 떨어진 유모차 바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데 거기에 돌도 안 된 핏덩이 건우를 태우고 지나가는 애엄마 얼굴이 너무 앳된 거였어요. 이제 겨우 20살이나 되었을까요? 화장기도 없는 뽀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더라고요. 하루는 우리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며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3장을 손에 쥐고 시든 시금치 한 단을 살까 말까 몇 번이나 망설이는 걸 보게 됐죠. 아이고, 그 모습을 보는데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제 자식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제가 슬그머니 소매를 붙잡았답니다. 아가씨, 이거 오늘 다 못 팔면 어차피 버려야 해요. 그 뒤에 놔두느니 그냥 가져가서 애기랑 국 끓여 먹어요. 어? 얼른 가져가. 일부러 사근사근하게 말하면서 시금치랑 두부 한 모를 검은 봉지에 꾹꾹 눌러 담아 쥐어줬죠. 그랬더니 그 조그만 얼굴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져가지고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연신 고개만 숙이는데 그게 저랑 하은이의 애틋한 인연의 시작이었답니다. 친해지고 나서 들어보니 하은이는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기구하다 못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삶을 살아온 아이였어요. 태어나자마자 차가운 보육원 앞마당에 버려졌고 초등학교 때 한 가정에 입양을 갔었대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사랑은커녕 하은이를 식모처럼 부려먹으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쓰다가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가차없이 파양을 해버렸답니다. 그러다 다른 집에 또 입양을 갔는데 거기서도 양부모의 모진 구박과 매질 끝에 다시 차가운 보육원으로 돌아왔다는 거였어요. 18살이 되자마자 단돈 몇백만 원 쥐어주고
세상 밖으로 등 떠밀려 나왔는데 그 외롭고 추운 길에서 만난 나쁜 놈한테 속아가지고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죠. 그 남자는 하은이 배가 불러오니까 무서웠던지 연락을 뚝 끊고 야반도주를 해버렸고 결국 우리 하은이는 19 어린 나이에 기댈 곳 하나 없이 홀로 미혼모가 되었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이 세상에서 하은이는 하은이한테 유일한 빛은 오직 아들 건우뿐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겨울에는 보일러도 못 틀고 관리비를 못 내가지고 1년 동안 전기가 3번이나 끊겼답니다.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던 한겨울 밤, 깜깜한 단칸방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건우를 품에 안고 추위에 떨며 울면서도 하은이는 저를 보면 늘 바보처럼 웃었어요. 삼촌, 저는 정말 괜찮아요. 우리 건우만 따뜻하게 입히고 배불리 먹이면 저는 하루 종일 굶어도 배가 불러요. 건우가 제 세상 전부인걸요? 정말 눈물겨운 모정이었죠. 자기는 시장에서 파는 300원짜리 두부 한 모로 하루를 때우면서도 건우 장난감은 돈만 생기면 꼭 좋은 걸로 사다 주더라고요. 남들이 버린 유모차를 철사로 묶어서 끌고 다니면서도 아이 발에 신길 양말만큼은 시장에서 제일 따뜻하고 예쁜 걸로 골라 사던 아이였어요. 하루는 제가 안쓰러워서 제 낡은 패딩을 하나 얹어줬더니 그걸 품에 안고 세상을 타오든 것처럼 기뻐하며 저를 꽉 안아주던 착한 아이였답니다. 그 가여운 것이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보겠다고 애 유치원 간 시간에 집 앞 슈퍼마켓에서 파트타임 알바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어찌나 하루하루가 처절하고 정신이 없었는지 주민등록이 말소된 줄도 모르고 살았답니다. 나라에서 주는 한부모 보조금 몇 푼으로 겨우 목술줄만 굳히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던 재작년, 유난히도 매서운 바람이 불던 겨울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불이야, 불이야 다들 대피해요 하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제가 깜짝 놀라 앞치마를 내팽개치고 밖으로 뛰어나갔더니 세상에 하은이가 살던 그 낡은 아파트 건물에서 시꺼멓고 매캐한 연기가 하늘을 찌르듯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붉은 불길이 창문 밖으로 혀를 내밀듯 넘실거리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떻게 저 애기 엄마 사는데 하나 제가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그 불길 속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불길이 계단과 복도를 삼켜버려가지고 이웃 사람들이 저를 붙잡고 말리느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면서 소방관들이 들이닥쳤고 한참의 긴박한 사투 끝에 들것이 실려 나오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더라고요. 새까만 채와 그 으름을 온몸에 뒤집어 쓴 하은이가 자기 품에 건우를 부서져라 꼭 껴안고 의식을 잃은 채 실려 나왔어요. 어린 건우는 엄마가 온몸을 방패막이 삼아 감싸는 덕분에 가벼운 흡입 화상만 입었지만 우리 가여운 하은이는 전신의 90% 이상의 3도 화상이라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말았답니다.
사람의 피부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모습이었어요. 병원 중환자실로 실려간 하은이는 온갖 기계 장치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버텼어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의식이 아주 잠깐씩 돌아올 때마다 목소리도 안 나오는 목으로 눈을 번쩍 뜨며 건우를 찾더라고요. 제가 건우의 작은 손을 잡고 하은이의 타버린 손 곁에 대주며 건우 무사하다 하나, 건우 여기 있어 하고 속삭여주니까 하은이의 감기지 않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 까맣게 타버린 얼굴 위로 두 줄기 하얀 눈물길 바람이 생기는데 그 모습을 보던 의사 선생님도 조사를 나왔던 담당 경찰님들도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하고 다 같이 고개를 돌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가 눈을 감으면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질 불쌍한 자식이 생각나서 도저히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었던 게지요. 결국 하은이는 차가운 병실에서 사고 13일 만에 그 짧고 아팠던 생을 마감하고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겨우 22살이에요. 꽃도 피워보지 못한 서러운 나이에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비극과 인간들의 추악함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하은이의 안타까운 모정과 비극적인 사연이 언론과 인터넷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보육원 출신 미혼모의 눈물겨운 모정, 제 몸을 불태워 구한 어린아들. 이 사연을 접한 전국 방방곡곡의 수많은 이웃들에게서 온정의 손길과 성금이 쏟아졌죠. 어린 건우의 치료비와 앞으로의 자립을 위해 모인 성금이 자그마치 1억 3천만 원이나 되었다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답니다. 근데 그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가고 딱 이틀 뒤였어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은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이닥치더라고요. 빈소를 지키고 있던 저와 하은이의 보육원 친구들은 그 뻔뻔한 몰골들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자는 하은이가 어릴 때 차갑게 버려두고 평생 방치했던 친아버지라는 작자, 태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인간은 머리에 기름을 잔뜩 발라 넘기고는 비싼 양복을 빼입고 나타나 빈소 바닥에 엎어져 대성통곡을 하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내 새끼야 나 내가 너를 어떻게 가슴으로 키웠는데 이렇게 호망하게 가냐.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피눈물이 솟구쳐서 제가 그 인간 멱살을 잡고 거칠게 끌어내며 따졌죠. 당신 뭐야? 당신이 인간이야? 하은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갈 곳 없어 길거리에 나 앉았을 때 당신 어디서 뭐했어? 가끔 던져주던 몇 푼 생색내다 사고 나기 몇 달 전부터 연락 끊고 잠적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아비 노릇이야? 그러자 태후 그 인간이 눈빛을 뱀처럼 싹 바꾸더니 제 손을 팍 뿌리치며 윽박지더라고요. 이 새끼가 미쳤나? 남의 가정사에 왜 끼어들어? 내가 엄연히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록된 친아버지야. 하은이 사망보험금이랑 저 기부금 법적으로 직계존속인 내가 상속받는 게 법이야 법. 당신은 뭔데 참견이야?
그 추악한 꼴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유모차를 밀며 들이닥친 자는 옛날에 하은이를 입양했다가 제 입맛에 안 맞고 돈이 안 된다고 파양했던 양부 박 씨였어요. 이 인간은 한술 더 뜨더군요. 내가 비록 파양을 했지만 가슴으로 품었던 세월이 엄만데 하은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밥 처먹고 자란 비용과 양육비가 수천만 원이야. 그 성금 중에 내 몫이 있으니 양육비 반환 소송을 해서라도 기필코 받아내고 말 거야. 심지어는요, 건우를 임신시켜놓고 책임지기 싫다며 군대 핑계대고 도망갔던 그 파렴치한 놈의 엄마. 그러니까 건우의 친할머니라는 박순자라는 놈까지 나타나가지고 장례식장에 깽패를 부리는 게 아닙니까? 얼굴에 허옇게 분칠을 하고 온몸에 번쩍이는 금반지며 금목걸이를 주렁주렁 두르고는 콧대를 높이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어머, 우리 가문에 귀한 대를 이을 손주 건우가 고아가 되었다면서요. 이 불쌍한 내 핏줄을 어떻게 시설해 보내겠어요?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애니까 당장 내가 데려가 키우겠어요. 그리고 그 애 앞으로 나온 성금도 애를 키우는 우리 쪽에서 관리하는 게 상식이지. 안 그래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람 탈을 쓰고 할 짓입니까? 하은이 시신이 채 식지도 않아서 영정사진 앞에는 자욱한 향내만 가득한데 그 악마 같은 인간들이 서로 기부금 1억 3천만 원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빈소 한복판에서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이 돈은 내 지분이 더 많아. 내가 친부라고. 무슨 소리야? 내가 키워준 값이 얼만데? 우리 손주 키울 미천인데 왜 니들이 설쳐? 영정사진 속에서 동그랗고 맑은 눈으로 웃고 있는 하은이를 보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피가 거꾸로 솟구치더라고요. 저는 시장 골목에서 쓰던 총소용 빗자루를 손에 쥐고 고함을 지르며 그 인간들을 향해 미친 듯이 휘둘렀습니다. 이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인간들아!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당장 꺼지란 말이야. 너희들이 사람이지. 이 짐승 같은 놈들아! 길가에 굴러다니는 게 개돼지도 지 새끼 아프면 그렇게 울부짖는데 너희들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시신앞에서 이따위 짓거리를 해? 당장 꺼져! 제 서슬퍼른 기세에 밀려 투덜거리며 물러서면서도 그 인간들은 끝까지 으름장을 놓더군요. 더 슬픈 건 법이라는 게 참 차갑고 가혹하더라고요. 하은이가 살아생전 지독한 생활고 때문에 주민등록이 진작에 말소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사망신고조차 바로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행정적 장벽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는 기이한 상태라 이 악마들은 법적 허점을 귀신같이 노리고 건우의 후견인 자리를 법적으로 가로채서 성금을 홀랑 빼먹으려고 뒤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제가 평생을 시장바닥에서 반찬이나 파느라 법의 비읍자도 모르는 무식한 노인네였지만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그 가여운 하은이가 목숨과 바꾸고 떠난 피 같은 돈을 저 하이에나들에게 단 한 푼도 줄 수 없었어요. 그 돈은 우리 하은이가 제 몸을 불사르며 건우에게 남겨준 하나뿐인 인생 미천이자 목숨값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길로 화은이의 보육원 시절 상담 선생님과 친구들을 다 수소문에 소집했죠. 그리고 무료 법률 구조공단을 찾아가서 담당자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밤새 눈물을 흘리며 사정하고 또 사정했답니다. 제 눈물겨운 호소에 하늘이 감동했는지 정의감 넘치는 젊은 변호사 한 분이 우리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흔쾌히 발벗고 나서 주셨죠.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파렴치한 인간들이 단 한 푼도, 단 1원도 하은 씨의 유산과 기부금에 손대지 못하도록 제가 법의 장벽을 총털같이 쳐버리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법원에 탄원서를 연달아 제출하고 민원을 제기했죠. 하은이는 생전에 2번이나 파양당한 지독한 기억이 있어 입양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돈을 노린 가짜 친척들에게 건우가 허울 좋은 입양을 가게 된다면 제2, 제3의 끔찍한 아동학대가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의 치밀한 법적 검토 끝에 신의 한 수와 같은 제도를 찾아냈죠. 그게 바로 공익신탁제도라는 아주 훌륭한 법적 장치였어요. 이 제도를 활용해서 대기업 금융사 또는 공익재단과 신속하게 손을 잡고 그 성금 1억 3천만 원 전체를 신탁 구자에 아주 꽁꽁 묶어버린 거였어요. 이 신탁 계약의 발효 조건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고 단호했죠. 본 성금의 수혜자인 건우가 법적 성인인 만 19세가 되어 스스로 온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친부, 양부, 친가를 포함한 그 어떠한 대리인도 이 돈을 단 1원도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이 확실한 법적 방패를 만성해 두고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그 하이에나들을 법률사무소 회의실로 호출했죠. 돈을 한몫 단단히 챙길 생각에 잔뜩 흥분해가지고 입가에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는 생부 태호, 양부 박씨, 그리고 친할머니 박순자의 꼴산한 얼굴이 지금도 눈에 아주 선합니다. 제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며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탁 던졌죠. 어디 가져갈 수 있으면 마음껏 가져가봐라 이 쓰레기들아. 가장 먼저 기세등등하게 서류를 낚아채 읽어내려가던 생부 태후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하며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더라고요. 이게 뭐야? 만 19세까지 돈을 아예 인출하지 못한다고? 야, 변호사! 그럼 지금 당장은 우리 손에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온다는 소리야? 옆에 있던 친할머니 박순자도 펄쩍 뛰며 회의실 테이블을 치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이 어린애를 키우려면 매달 양육비가 수백만 원씩 깨질 텐데 돈을 한 푼도 안 준다는 게 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법이야? 내 당장 소송 걸어서 다 뒤집어 엎을 거야. 당장 취소해. 그때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변호사님이 안경을 지켰으며 아주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의 숨통을 끊는 쐐기를 막았죠. 소송을 거시든 법적으로 대응하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이 공익신탁은 국가재해구호협회와 대기업 금융기관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연대 보증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성금을 노리고 억지로 건우를 데려가 아동학대 수준으로 방임하려 한다면 저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금전 편취 목적으로 즉각 형사고발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거 당신들이 하은 씨에게 저지른 학대 및 방치 이력, 친부로서의 양육 의무를 저버린 방임 죄책까지 전부 체증해서 법정에 제출할 것입니다. 감옥에 갈 각오는 되어 있으시겠죠? 그 서슬퍼런 경고를 듣자마자
날뛰던 새 인간의 얼굴이 그야말로 종이짝처럼 하얗게 질려버리더라고요. 눈치 빠른 양부 박 씨는 슬그머니 변호사의 눈치를 살피더니 뒷걸음질을 치며 문 쪽으로 도망갈 준비를 했고, 친할머니 박순자는 분에 못 이겨 얼굴이 푸르락해져서는 소리를 빽 질렀죠. 돈도 한 푼 안 나오는 애물단지를 내가 미쳤다고 내 돈을 들여 키워? 에이씨, 재수없어. 결국 그렇게 목숨보다 소중히 외치던 핏줄이니 사랑이니 하던 개소리들은 돈구멍이 원천 봉쇄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씻은 듯이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그 악마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뿔뿔이 흩어져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도망치는 그 비겁하고 더러운 놈들의 등 뒤를 향해 제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그렇게 돈노예로 살다가 지옥불길에 처박혀라.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다시는 우리 건우 앞에 나타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비록 복잡한 법적 절차랑 주민등록 말소 문제 때문에 하은이의 사망 신고를 법적으로 바로 매듭짓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린 건우는 다행히 그 탐욕스러운 악마들의 소나기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서 믿을 수 있는 아동보호소의 특별 연장 보호 조치를 받으면서 아주 안전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이 세상을 겪다 보면 참 차갑고 무서운 곳이다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따뜻한 온정이 살아있는 법이더라고요. 하은이의 이 가슴 아픈 사연과 눈물겨운 모정이 널리 알려지자 어느 지역의 한 뜻깊은 치과 원장님께서 건우가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갈 때까지 모든 치과 진료를 평생 무료로 책임지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고요. 수많은 이웃들이 건우의 이모, 삼촌을 자처를 하면서 기저귀며 분유, 옷가지들을 산더미처럼 보호소로 보내오고 있답니다. 대기업 금융사인 땡땡생명 측에서도 이 불쌍하고 가여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이 신탁상품을 수수료를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거의 무료로 정성껏 운영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건우가 어엿한 성인이 되는 2030년이 되면 이 엄마의 숭고한 목숨값이자 온 세상에 따뜻한 눈물이 담긴 그 성금이 이자까지 아주 온전하게 보태져서 건우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 소중한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겠지요. 하늘에 있는 엄마 하은이가 홀로 남겨진 아들 건우에게 보내는 이 험한 세상을 버텨낼 가장 든든하고 단단한 사랑의 방패막이가 될 것입니다. 가여운 우리 하은아, 이제는 그 춥고 어둡던 단칸방도 없고 너를 모질게 괴롭히던 그 못된 사람들도 없는 저 따뜻한 하늘나라에서 부디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쉬어라. 네가 목숨과 맞받고 살려낸 우리 건우는 이 삼촌이 눈을 똑바로 뜨고 끝까지 지켜봐 줄 테니까 너도 하늘에서 지켜보렴. 건우가 멋진 청년으로 자라나서 네 무덤 앞에 카네이션 꽃 한 송이 받치며 웃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꼭 오래오래 살아남아 지킬 테니까. 그러니 이쁜 하은아, 이제는 그 차가운 눈물 다 닦아내고 그 예쁜 얼굴로 활짝 웃으려무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을 위해서 제 온몸을 던져 방패가 되어준 22살의 젊은 엄마의 눈물겨운 사랑, 그리고 그 뒤에서 기부금을 가로채려 하이에나처럼 달려들던 인간들의 추악한 실태에 저도 낭독을 하는 내내 가슴이 미어지고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했고 우리 건우는 하늘에 있는 엄마의 사랑과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보호막 속에서 무럭무럭 안전하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은 씨가 부디 눈물 없는 곳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그리고 남겨진 건우가 상처 없이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따뜻한 축복과 응원의 한마디씩 꼭 남겨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이 추운 세상의 구석구석을 밝히는 작지만 위대한 불씨가 되리라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